한국이 뭐 경쟁이나 돼. 미국은 당연한 것처럼 한국을 무시했습니다. 이번 아랍의 방산 수주전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어마어마한 로비를 시도하며 압도적으로 한국을 이길 거라고 예상했던 그들의 생각은 빗나갔습니다. 그리고 아랍이 선택한 결과는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지금 바로 한국인들이 숨겨왔던 비밀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날 에미레이츠 팰리스 호텔 67층 프라이빗 다이닝룸에는 세계 주요 방산업체의 핵심 인사들이 모여 있었죠. 저는 레드마운틴 디펜스의 중동 담당 수석 로비스트로서 이 자리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20년간 이 업계에서 일해오면서 이런 모임이 실제 계약 성사에 얼마나 중요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테이블 위에는 갓 구운 크루아상과 함께 각국의 방산업체 브로셔들이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로키드 마틴과 BAE 시스템즈 그리고 라인메탈 같은 쟁쟁한 이름들이 눈에 들어왔죠. 하지만 그 어디에도 한국 업체의 자료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어요. 이 자리는 엄격한 초청제로 운영되었고 아랍에미리트 정부가 직접 선별한 글로벌 톱티어 업체들만이 참석할 수 있었으니까요. 프랑스 탈레스의 중동 지역 디렉터인 피에르 듀보아가 커피잔을 들며 여유롭게 말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이미 판세가 정해진 것 같군요. 그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제게 향했고 저는 자신감 넘치는 미소로 화답했어요. 레드마운틴의 패트리어트 업그레이드 시스템은 이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완벽한 성능을 입증했었거든요. 영국 BAE의 마케팅 총괄인 제임스 클라크는 아랍 커피를 홀짝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국 검증된 기술과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십이 승부를 결정하는 법이죠. 그의 말에는 수십 년간 중동 지역에서 쌓아온 경험과 자신감이 묻어났어요. 실제로 이 테이블에 앉은 모든 사람들은 각자 최소 15년 이상 이 지역에서 활동해온 베테랑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독일 라인메탈의 아시아 담당 부사장인 하인츠 밀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한국 업체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나요? 순간 테이블 위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저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이요? 이번 프로젝트는 차세대 통합 방공 시스템인데 솔직히 조립 수준의 기술로는 꿈도 꿀 수 없는 영역이죠. 피에르가 코웃음을 치며 거들었습니다. KF-21도 결국 미국과 유럽 기술을 짜깁기 한 것에 불과하잖아요. 천궁 시스템이라는 것도 러시아를 베이스로 한 것이고요. 아랍에미리트가 원하는 건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니라 장기적인 기술 파트너십인데 한국은 아직 기술 공여를 받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제임스가 브리핑 자료를 뒤적이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한국이 중동에서 뭘 할 수 있겠어요? 연결고리도 없고 외교적 영향력도 미미하고 무엇보다 이 지역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시스템 통합 능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미국 기술에 의존하는 나라예요. GPS와 암호화 통신 그리고 핵심 센서 기술 모든 것이 우리 손안에 있는데 무슨 독자적인 시스템을 만든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하인츠가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게다가 한국 업체들은 아직 글로벌 프로젝트 경험이 부족해요. 폴란드에 K9 자주포 몇 대 수출한 게 전부잖아요. 아랍에미리트가 요구하는 것은 차원이 완전히 다른 수준입니다. 국가 전체의 방공망을 설계하고 20년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 곳 말이에요. 피에르가 자신만만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솔직히 한국이 이런 자리에 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우스꽝스럽죠. 이건 메이저 리그인데 아직 마이너리그 수준의 업체가 나서는 격이에요. 아랍에미리트도 바보가 아닌데 검증되지 않은 기술에 수십억 달러를 맡기겠어요?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은 애초에 경쟁 상대가 될 수 없어요. 기술력도 부족하고 로비 경험도 없고 무엇보다 아랍에미리트가 신뢰할 만한 파트너가 아니거든요. 이번 계약은 이미 우리들 사이에서 결정될 것이고 한국은 뉴스로나 결과를 접하게 될 겁니다. 제임스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차피 공식 입찰 명단에도 없지 않습니까? 아랍에미리트 국방부에서 발표한 초청 업체 리스트를 봐도 한국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당연한 결과죠. 이런 프리미엄 프로젝트는 검증된 글로벌 업체들만 참여할 수 있거든요. 피에르가 여유롭게 말했습니다. 한국 업체들이 설사 관심을 보인다 해도 기술 검증 단계에서 바로 탈락할 겁니다. 아랍에미리트의 요구사항을 보면 실시간 다중 위협 처리, AI 기반 자동 대응과 극한 환경 내구성까지 이런 걸 만족시킬 수 있는 곳은
우리 같은 메이저 업체뿐이에요. 하인츠가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로비 시스템도 이해 못하잖아요. 이런 대형 프로젝트는 기술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정치적 관계와 경제적 연계 그리고 문화적 이해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데 한국이 그런 노하우를 갖고 있다고 보세요?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아부다비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며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한국이 이 자리에 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시간 낭비입니다. 이건 챔피언스 리그인데 동네 축구팀이 나서는 격이에요. 레드마운틴의 기술력과 미국 정부의 지원, 그리고 지난 30년간 쌓아온 신뢰관계를 생각하면 다른 결과는 상상조차 할 수 없거든요. 그날 저녁 아부다비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만찬은 그야말로 화려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국방차관 알-나하얀 셰이크를 비롯해 주요군 간부들과 초청받은 방산업체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였죠. 저는 레드마운틴을 대표해 이 자리에 참석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이미 반은 성사된 계약을 축하하는 자리처럼 느껴졌습니다. 만찬장 입구에는 각국 방산업체들의 로고가 새겨진 플래카드가 걸려 있었어요. 미국과 프랑스 또 영국 그리고 독일과 이탈리아의 국기들이 나란히 펄럭이고 있었죠. 하지만 거기에 한국 국기는 없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어요. 공식 초청 명단에 없는 나라의 국기가 걸릴 이유는 없었으니까요. 알-나하얀 셰이크가 환영사를 하며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방산업체들이 모였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미래 방위를 책임질 진정한 파트너들이죠. 그의 시선이 우리 테이블을 훑으며 지나갔고 저는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었어요.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나오는 말들은 대부분 외교적 수사에 불과하지만 그 속에 담긴 진짜 메시지를 읽는 것이 우리 같은 로비스트의 핵심 역량이었거든요. 제 옆에 앉은 프랑스 탈레스의 피에르 듀보아가 속삭였습니다. 보세요. 한국은 여기 있지도 않잖아요. 애초에 게임에 참가할 자격조차 없다는 뜻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어요.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런 프리미엄 프로젝트에는 검증된 업체들만 초청받을 수 있거든요. 한국이 설사 뒤늦게 관심을 보인다 해도 소용없어요. 이미 우리들 사이에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갑자기 끼어들 여지는 없죠. 게다가 아랍에미리트는 전통적으로 서구 기술을 선호해왔고 특히 미국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있어요. 저는 자신감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은 아직 이런 레벨의 게임을 이해하지 못해요.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니라 국가 간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일입니다. 기술 이전과 공동 개발 그리고 장기 지원 체계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곳은 한정되어 있어요. 솔직히 한국이 그런 능력을 갖췄다고 보십니까? 만찬이 진행되면서 아랍에미리트 측 관계자들과의 비공식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국방부 조달청장인 알막툼 소장이 제게 다가와 말했어요. 레드마운틴의 제안서를 검토해봤는데 기술적 완성도가 인상적이군요. 특히 다층 방어 체계와 AI 통합 부분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과 일치합니다. 저는 정중하게 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미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에서 유사한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운용하고 있어서 아랍에미리트의 특수한 요구사항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알막툼 소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그런 실전 경험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자산이에요. 그때 알막툼 소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아시아 업체들 중에서도 관심을 보이는 곳이 있나요? 순간 저와 피에르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저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아시아라고 하시면 일본이나 한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솔직히 그쪽 업체들은 아직 이런 수준의 프로젝트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봅니다. 피에르가 거들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아직 독자적인 핵심 기술이 부족해요. 대부분 미국이나 유럽 기술을 라이선스 생산하는 수준이거든요. KF-21만 봐도 엔진은 미국 것, 레이더는 이스라엘 기술을 베이스로 한 것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독립적인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겠어요? 한국은 여전히 기술 수입국의 지위를 벗어나지 못했다고 봅니다.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중동 지역에서의 경험이 전무하다시피 해요. 사막 환경의 특수성과 현지 운용진의 특성 그리고 정치적 고려사항 이런 것들을 이해하려면 최소 10년은 걸릴 텐데요. 이런 프로젝트는 기술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문화적 이해와 지역적 전문성이 필수적이거든요. 알막툼 소장이 관심 있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업체들이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시는군요. 저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애초에 공식 초청도 받지 못했고 기술적 요구사항을 만족시킬 능력도 의문스럽거든요. 한국은 아직 폴란드나 인도 같은 중소시장에서나 통하는 수준이에요. 피에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더욱이 아랍에미리트가 추구하는 것은 단순한 장비 도입이 아니라 장기적인 전략적 관계입니다. 한국이 그런 수준의 커미트먼트를 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의문이에요. 한국은 아직 글로벌 프로젝트 경험이 부족해요. 이런 메가 프로젝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거든요. 저는 와인잔을 들며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K9 자주포 몇 대 수출했다고 해서 갑자기 메이저 리그에 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착각이에요. 이번 프로젝트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국가적 사업인데 그런 경험과 노하우가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20년간 이 업계에서 활동해오면서 본 바로는 한국은 여전히 하청업체 수준이라고 봅니다. 만찬이 끝나갈 무렵 저는 이번 프로젝트가 이미 우리들 사이에서만 결정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애초에 고려 대상조차 아니었고 설사 뒤늦게 관심을 보인다 해도 경쟁력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알막툼 소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국방산청에서 비공식 접촉을 요청해왔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쪽에선 그걸 승인했고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차피 게임도 안 될 거 구경이나 하러 온 건가 싶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호텔 로비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알막툼 소장이 던진 마지막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한국방산청의 비공식 접촉 요청이라니 도대체 무슨 의도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공식 초청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무작정 아부다비까지 와서 뭘 하겠다는 건지 말입니다. 피에르가 신문을 들고 제게 다가왔어요. 그의 표정도 어딘지 심각해 보였습니다. 에반, 이거 봤어요? 그가 건넨 아랍 일간지에는 작은 기사가 하나 실려 있었어요. 한국방산 대표단 아부다비 도착이라는 제목이었죠. 기사 내용은 간단했지만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방산청 차장을 비롯해 한화시스템, LI지넥스원, KAI 등 주요 방산업체 임원들이 어제 아부다비 국제공항에 도착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왔네요. 초청도 받지 않았으면서 무슨 배짱으로 온 거죠? 피에르가 고개를 저으며 답했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보통 이런 메가 프로젝트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준비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뭘 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저는 묘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무모하게 행동할 리가 없었거든요. 분명 뭔가 계산이 있을 텐데 그게 무엇인지 알 수 없어서 더욱 불편했어요. 피에르가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아마 언론 플레이용이겠죠. 한국 국내에서 우리도 노력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것 같아요. 실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때 호텔 로비 한쪽에서 낯익은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정장을 입은 동양인 남성 여러 명이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들의 움직임은 관광객이나 일반 출장객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체계적이고 목적의식이 뚜렷해 보였죠. 저는 피에르의 팔을 살짝 건드리며 말했어요. 저기 보이는 사람들이 한국 대표단인 것 같은데요. 피에르가 그쪽을 힐끗 보더니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정말 왔네요. 그런데 저기서 뭘 할 수 있을까요? 공식 미팅 일정도 없을 텐데 말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어요. 맞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초청하지 않은 업체와 미팅을 할 이유가 없거든요. 하지만 제 예상과 달리 한국 대표단의 움직임은 생각보다 체계적이었습니다. 오후쯤 되자 그들이 호텔을 떠나는 모습이 보였어요. 여러 대의 검은색 세단에 나누어 타고 시내 쪽으로 향했죠. 저는 호기심을 참을 수 없어 피에르에게 말했습니다. 저들이 어디로 가는지 확인해 볼까요? 그날 저녁 저희가 알게 된 사실은 꽤 놀라웠습니다. 한국 대표단이 아랍에미리트 현지 방산업체들과 비공식 미팅을 가졌다는 소식이었어요. 공식적인 정부 간 채널이 아닌 민간 기업 차원에서의 접촉이었죠. 더욱 놀라운 건 그들이 기술 시연 자료를 준비해왔다는 점이었습니다. 피에르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기술 시연이라니요? 공식 입찰 절차도 없는 상황에서 무슨 시연을 한다는 건가요? 저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보통 이런 프로젝트에서는 먼저 정부 간 기본 합의가 이루어진 후에 기술적 검토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였거든요. 하지만 한국 대표단의 행보는
기존의 관례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치적 로비나 외교적 접촉보다는 순수하게 기술적 우수성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이는 저희가 지금까지 경험해 본 적 없는 완전히 새로운 접근 방식이었죠. 저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이런 움직임이 단순한 홍보용 퍼포먼스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특히 그들이 현지 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우회적으로 접근하려는 전략은 나름대로 치밀해 보였어요. 그날 밤 저는 한국 방산업체들의 최근 동향을 다시 한번 점검해봤습니다. KF21의 해외 수출성과 K9 자주포의 폴란드 계약, 천궁 시스템의 사우디 관심 등등 하나하나 따져보니 제가 무시하던 사이 꽤나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한국의 기술이 발전했다 해도 이번 프로젝트만큼은 다르다고요. 차세대 통합 방공 시스템은 단순한 개별 무기 체계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방어망을 재구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였거든요. 이런 규모의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업체는 전 세계적으로도 손에 꼽혔어요. 그런데 다음 날 아침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측에서 한국 대표단에게 비공식 기술 검토 미팅을 제안했다는 것이었어요. 이는 사실상 한국을 잠재적 경쟁자로 인정한다는 의미였죠. 그러면서 예상치 못한 국면으로 접어들어갔습니다. 그날 아부다비에서 남쪽으로 1시간 거리에 있는 알 다프라 공군기지로 향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곳에서 예정된 비공식 성능 시연은 애초 계획에 없던 일이었어요. 원래는 서류 검토와 프레젠테이션 정도로 끝날 예정이었는데 아랍에미리트 측에서 갑자기 실제 시연을 요청한 것이었죠. 저는 레드마운틴의 기술진들과 함께 시연장에 도착했습니다. 사막의 뜨거운 모래바람이 얼굴을 스쳤고 기온은 이미 섭씨 45도를 넘어서고 있었어요. 이런 극한 환경에서 제대로 작동하는 시스템은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레드마운틴의 패트리어트 업그레이드 시스템은 이미 사우디의 사막에서 수년간 검증받은 기술이었으니까요. 피에르가 선글라스를 쓰며 말했습니다. 이 더위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 얼마나 될까요? 특히 한국 장비들은 온대 기후에 맞춰 설계된 것들이 대부분일 텐데 말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어요. 맞습니다. 사막 환경은 단순히 온도만 높은 게 아니에요. 모래먼지, 습도, 변화, 염분 등 모든 것이 장비에 치명적이거든요. 그런데 한국팀이 도착했을 때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그들이 가져온 장비의 규모가 생각보다 컸어요. 대형 트럭 여러 대에 실려온 레이더 시스템과 각종 통신 장비들이 체계적으로 배치되고 있었죠. 이는 단순한 시연용이 아니라 실전 배치 수준의 장비들이었습니다. 한국 측 기술 총괄을 맡은 최희현 박사가 시연 준비를 지휘하고 있었어요. 그의 움직임은 매우 전문적이고 자신감 넘쳐 보였습니다. 저는 피에르에게 속삭였어요. 저 사람 꽤 베테랑 같은데요? 피에르가 어깨를 으쓱하며 답했습니다. 아무리 베테랑이라 해도 이런 극한 환경에서의 경험은 부족할 겁니다. 시연이 시작되자 아랍에미리트의 평가단이 모여들었어요. 알막툼 소장을 비롯해 공군 작전 참모부장, 방공사령관 등 핵심 인사들이 참석했죠. 먼저 저희 레드마운틴 시스템의 시연이 진행되었습니다. 패트리어트 업그레이드 시스템은 예상대로 안정적인 성능을 보여줬어요. 다중 표적 동시 추적, 실시간 위협 판별, 자동 요격 시퀀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저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평가단을 바라봤어요. 알막툼 소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역시 검증된 시스템답군요. 안정성과 신뢰성이 인상적입니다. 저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답했죠. 감사합니다. 저희 시스템은 이미 전 세계 12개국에서 운용되고 있어서 어떤 환경에서도 최고의 성능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한국팀의 차례였습니다. 솔직히 저는 큰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준비를 잘해왔다 해도 이런 실전 환경에서는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하기 마련이었거든요. 특히 사막의 모래 먼지와 극한 온도는 대부분의 전자장비에 치명적이었으니까요. 그런데 한국 시스템이 가동되기 시작하자 저는 점차 당황스러워졌습니다. 그들의 레이더 시스템은 사막 환경에서도 놀라울 정도로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어요. 더욱 놀라운 건 시스템 구성이었습니다. 기존의 단일 대형 레이더 방식이 아닌 여러 개의 소형 레이더를 네트워크로 연결한 분산형 구조였죠. 최희현 박사가 평가단에게 설명했습니다. 저희 시스템의 핵심은
AI 기반 통합 관제입니다. 개별 센서들이 수집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융합하여 최적의 대응 방안을 자동으로 결정하죠. 그의 설명과 함께 대형 스크린에 실시간 상황 화면이 표시되었어요. 수십 개의 가상 표적이 동시에 추적되고 있었고 각각에 대한 위협도 평가와 대응 방안이 즉석에서 계산되고 있었습니다. 피에르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저건 꽤 인상적인데요. 저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한국 시스템의 기술적 완성도는 예상보다 훨씬 높았거든요. 특히 AI 통합 기능은 저희 시스템에도 없는 첨단 기술이었어요. 더욱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한국 팀이 갑자기 무인기 여러 대를 띄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무인기들이 기존 방공 시스템과 완벽하게 연동되어 공중 감시망을 구축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는 단순한 방공 시스템을 넘어선 차세대 통합 방어 체계였습니다. 알막툼 소장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어요. 그가 최희현 박사에게 물었습니다. 이 시스템의 확장성은 어느 정도입니까? 최 박사가 자신있게 답했죠. 모듈러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서 필요에 따라 무제한 확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기존 장비와의 호환성도 완벽하게 보장됩니다. 저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시스템이 보여주는 기술력은 분명히 인상적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시연은 시연일 뿐이고 실제 운용에서는 다른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피에르에게 속삭였어요. 아무리 시연이 좋아도 실전 검증이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갑작스러운 모래 폭풍이 시연장을 덮친 것이었어요. 순식간에 시야가 거의 차단되고 모든 장비들이 극한 상황에 노출되었죠. 이런 때야말로 진짜 성능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레드마운틴의 시스템은 일시적으로 성능이 저하되었어요. 레이더 화면에 노이즈가 생기고 일부 통신 채널에서 간헐적인 오류가 발생했죠. 이는 사막 환경에서 흔히 일어나는 현상이었고 곧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 시스템은 모래 폭풍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을 계속했어요. 분산형 구조 덕분에 일부 센서가 영향을 받아도 전체 시스템은 정상 작동했던 거죠. 오히려 AI가 환경 변화를 감지하고 자동으로 설정을 조정하여 성능을 최적화하는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평가단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알막툼 소장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이런 극한 상황에서도 성능을 유지하다니 정말 놀랍군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한국 기술이 이 정도 수준일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모래 폭풍이 지나간 후 시연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한국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온 저는 한잠도 잘 수 없었습니다. 낮에 목격한 한국 시스템의 성능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특히 모래 폭풍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작동하던 그 안정성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지난 20년간 이 업계에서 활동하면서 수많은 시연을 봐왔지만 그런 수준의 기술력은 처음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아랍에미리트 국방부의 한 고위 관계자와 비공식 만남을 가졌습니다. 알 자베르 준장은 제가 3년 전부터 꾸준히 관계를 유지해온 인물이었어요. 그는 아랍에미리트의 방산 정책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고 이번 프로젝트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죠. 저는 조심스럽게 운을 떼었습니다. 준장님, 어제 시연에 대해서 말인데요. 혹시 한국팀이 공식 입찰 절차 없이 참여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 듭니다. 알 자베르 준장이 커피를 홀짝이며 답했어요. 에반, 우리는 최고의 기술을 찾고 있을 뿐입니다. 그것이 어느 나라에서 오든 상관없어요. 저는 더욱 직접적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절차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공식 초청도 받지 않은 업체가 갑자기 나타나서 시연을 하는 것은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다른 참여 업체들에게도 형평성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고요. 알 자베르 준장의 표정이 약간 굳어졌어요. 에반, 당신이 걱정하는 건 공정성이 아니라 경쟁이겠죠? 그의 말이 날카롭게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당황하며 답했어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단지 기존에 합의된 절차를 지키는 것이 모든 당사자에게 좋다는 말씀을 드린 것뿐이에요. 준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에반, 우리는 무기를 사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선택하는 겁니다. 기존 절차나 관례보다는 실제 성능과 기술력이 우선이에요. 어제 시연에서 한국 시스템이 보여준 것은 분명히 인상적이었거든요.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하지만 준장님, 검증되지 않은 기술에 국가의 안보를 맡기는 것은
위험하지 않습니까? 레드마운틴 시스템은 이미 전 세계에서 수년간 검증받은 기술입니다. 신뢰성 면에서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수하죠. 알자베르 준장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에반, 당신의 우려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결정은 우리가 내릴 겁니다. 더 이상 이런 압박은 하지 말아주세요. 그는 그렇게 말하고는 자리를 떠났어요. 저는 혼자 앉아서 쓴 커피를 마시며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오후에는 피에르와 함께 업계 관계자들과의 조찬 모임을 가졌어요. 다른 서구 방산업체들도 한국의 등장을 우려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대부분은 한국을 깔보는 분위기였습니다. 영국 BAE의 지역 담당자가 말했어요. 어제 시연은 인상적이었지만 그게 전부일 겁니다. 실제 계약 단계에서는 정치적 고려사항이 더 중요하거든요. 한국이 아랍에미리트와 어떤 전략적 관계를 맺고 있나요? 거의 없다시피 하잖아요. 독일 라인메탈의 대표도 거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방산업계는 단순히 기술만으로 결정되는 곳이 아니에요. 정치적 연대, 경제적 협력, 외교적 관계, 이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죠. 한국은 그런 면에서 한계가 명확해요. 저는 그들의 말에 동의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어제 본 한국 기술력은 분명히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었거든요. 더욱이 아랍에미리트 측의 반응도 예상보다 훨씬 긍정적이었고요. 하지만 그날 저녁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측에서 한국 팀에게 추가 기술 검토 미팅을 요청했다는 것이었어요. 이는 사실상 한국을 공식 경쟁자로 인정한다는 의미였죠. 더욱이 그 미팅이 내일 아침에 잡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혼란스러운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지난 20년간 제가 믿어왔던 서구 중심의 방산업계의 질서가 흔들리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한국이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가 등장하면서 모든 계산이 틀어지기 시작한 거죠.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한번 알자베르 준장을 만나려 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비서가 전한 말로는 준장이 한국 팀과의 미팅으로 매우 바쁘다는 것이었어요. 이는 제게 명확한 신호였습니다. 더 이상 제가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뜻이었죠. 호텔 로비에서 기다리던 중 우연히 한국 대표단이 회의실로 향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특히 최희현 박사의 침착하고 확신에 찬 모습은 저에게 묘한 위기감을 안겨줬습니다. 그날 저녁 아부다비 그랜드 호텔에서 열린 국제방산 전시회 리셉션은 업계의 주요 인사들이 모두 모이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각국 대표들과 네트워킹을 하며 분위기를 파악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자꾸만 한쪽으로 향하고 있었거든요. 바로 한국 대표단이 있는 쪽이었습니다. 그들은 리셉션장 한 모퉁이에서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주변에서는 호기심 어린 시선들이 계속 향하고 있었어요. 특히 오늘 오후 미팅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업계 전체에 퍼져 있었죠. 저는 샴페인을 들고 피에르와 함께 한국 대표단 쪽으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직접 대화를 나눠보고 싶었어요. 어제 시연에서 본 그들의 기술력이 정말 실력인지 아니면 운 좋게 성공한 일회성 퍼포먼스인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한국 측 기술 총괄인 최희현 박사가 다른 참석자들과 대화를 마치고 혼자 서 있는 것을 봤습니다. 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에게 다가갔어요. 안녕하세요, 최 박사님. 저는 레드마운틴 디펜스의 에반 로버츠입니다. 어제 시연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최희현 박사가 정중하게 인사를 받으며 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로버츠님. 레드마운틴의 명성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영어는 유창했고 태도도 침착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의 겸손한 모습 뒤에 감춰진 자신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살짝 비아냥 섞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런데 한국이 이런 대형 프로젝트에 도전하는 것은 꽤 야심찬 시도네요. 물론 기술적으로는 인상적이었지만 실제 운용에서는 다른 문제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특히 이런 규모의 프로젝트는 경험이 매우 중요한데 말이죠. 최희현 박사가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경험은 중요하죠. 하지만 때로는 새로운 접근법이 기존의 한계를 돌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다른 관점에서 이 문제에 접근하고 있어요. 그의 대답에는 어떤 도전적인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피식 웃으며 말했어요. 새로운 접근법이라 흥미롭네요. 하지만 방산업계는 혁신보다는 안정성을 더 중시하는 분야거든요. 아랍에미리트 같은 국가에서는
특히 검증된 기술을 선호하죠. 20년 전에도 비슷한 혁신적 시도들이 있었지만 대부분 실패로 끝났어요. 최희현 박사의 표정은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물론 안정성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기술의 발전 속도를 고려하면 과거의 검증만으로는 미래의 위협에 대응하기 어려울 수도 있죠. 저희는 그런 미래를 준비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리셉션장의 대형 스크린에 각 업체들의 시연 영상이 상영되기 시작했어요. 먼저 레드마운틴의 패트리어트 시스템 영상이 나왔고 이어서 탈레스, BAE의 시스템들이 차례로 소개되었죠. 마지막에 한국 시스템의 영상이 나왔을 때 리셉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영상에서는 어제 시연에서 보지 못했던 추가적인 기능들이 소개되고 있었어요. AI가 실시간으로 위협을 분석하고 최적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모습, 여러 개의 소형 레이더가 하나의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장면, 그리고 무인기와의 완벽한 연동 시스템까지 기술적 완성도가 상당히 높아 보였습니다. 저는 스크린을 바라보며 최희현 박사에게 말했어요. 인상적이긴 하네요. 하지만 이런 첨단 기능들이 실제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할지는 의문입니다. 특히 중동의 극한 환경에서는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최희현 박사가 자신있게 답했습니다. 저희 시스템은 애초부터 극한 환경을 고려해서 설계되었습니다. 어제 모래 폭풍 중에도 정상 작동한 것을 보셨잖아요.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시스템의 진가가 드러난다고 생각해요. 저는 조금 더 직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한국이 이런 프로젝트를 따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정치적 고려사항이나 기존 관계를 생각하면 쉽지 않을 텐데요. 피에르가 제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어요. 맞습니다. 이런 대형 프로젝트는 기술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거든요. 최희현 박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저희는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 모르지만 적어도 저희의 기술력은 충분히 보여드렸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랍에미리트가 정말로 최고의 기술을 원한다면 저희에게도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때 알막툼 소장이 한국 대표단 쪽으로 다가오는 것이 보였어요. 그는 최희현 박사와 악수를 나누며 뭔가 진지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묘한 불안감을 느꼈어요. 기술적으로는 인정할 만하지만 아직 전체적인 판세가 바뀐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속으로는 점점 더 불안해지고 있었습니다. 한국팀의 자신감과 아랍에미리트 측의 관심도를 보면 이들이 단순한 들러리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특히 최희현 박사와의 대화에서 느낀 그들의 준비 정도는 예상보다 훨씬 체계적이었어요. 리셉션이 끝나갈 무렵 저는 최희현 박사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어쨌든 흥미로운 경쟁이 될 것 같네요.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최희현 박사가 정중하게 답했어요. 감사합니다. 로버츠님도 마찬가지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아랍에미리트 국방부 내부 소식통으로부터 온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한국팀과의 추가 기술 검토 미팅 결과에 대한 비공식 평가 내용이었어요. 보고서를 읽으면서 저는 점점 불편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레드마운틴의 패트리어트 업그레이드 시스템에서 몇 가지 우려사항이 발견되었다고 했어요. 특히 극한 사막 환경에서의 장기간 운용 시 냉각 시스템의 효율성 저하와 일부 센서의 정확도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이는 어제 모래 폭풍 중에 발생했던 일시적 성능 저하와 관련된 것 같았어요. 더욱 문제가 된 건 현지 정비 지원 체계였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측은 독립적인 유지보수 능력을 매우 중시하고 있었는데 저희 시스템은 여전히 미국 본사의 기술진 파견이나 부품 공급에 의존하는 구조였거든요. 이는 장기적으로 운용 비용 증가와 기술 종속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었어요. 반면 한국 시스템에 대한 평가는 예상외로 긍정적이었습니다. 모듈러 설계로 인한 높은 확장성, AI 기반 자동 진단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현지 기술진만으로도 운용 가능한 단순하면서도 효율적인 구조가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했어요. 저는 피에르에게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피에르, 상황이 좀 심각해지고 있어요. 저희 시스템에 대한 평가가 예상보다 좋지 않습니다. 피에르의 목소리에도 당황스러움이 묻어났어요. 무슨 일인가요? 어제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는데요. 저는 보고서 내용을 간략히 설명했습니다. 특히 냉각 시스템 문제는 심각해요. 사막 환경에서는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거든요. 피에르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그건 기존 시스템의 한계죠. 패트리어트는
원래 온대 기후용으로 설계된 거니까요.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오후에 열린 기술진 워크숍에서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한국팀이 제시한 시스템은 단순히 기존 기술의 개선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을 사용하고 있었던 거죠. 최희현 박사가 발표한 내용을 들어보니 한국은 분산형 네트워크 구조를 통해 단일 지점, 고장에 대한 취약성을 원천적으로 해결했다고 했어요. 하나의 거대한 레이더 시스템 대신 여러 개의 소형 모듈을 네트워크로 연결함으로써 일부가 고장 나더라도 전체 시스템은 정상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이었죠. 아랍에미리트의 기술진들이 연신 감탄하며 질문을 쏟아내는 모습을 보며 저는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특히 젊은 엔지니어들은 한국 시스템의 혁신적 접근법에 완전히 매료된 것 같았어요. 알막툼 소장이 워크숍 말미에 한 말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단순히 오늘의 위협을 막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10년, 20년 후의 위협까지 대응할 수 있는 미래 지향적 시스템이에요. 그의 시선이 한국팀을 향하는 것을 보며 저는 심각한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게다가 그날 밤 받은 또 다른 보고서는 저를 더욱 절망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이 아랍에미리트와의 경제 협력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는 내용이었어요.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니라 기술 이전, 현지 생산, 공동 개발까지 포함한 종합적 패키지를 제안한 것이었죠. 더욱이 한국은 이미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등 인근 국가들과 유사한 협력을 진행하고 있어서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 방어 네트워크 구축까지 가능하다고 제안했다고 했어요. 이는 아랍에미리트가 꿈꿔왔던 지역 방어 허브 역할과 정확히 일치하는 비전이었습니다. 저는 머리를 감싸쥐고 앉아 있었어요. 한국이 단순히 기술만으로 승부하는 게 아니라 전략적 사고까지 갖추고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거든요. 이는 저희가 예상했던 기술력 부족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탈락 시나리오와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피에르가 늦은 시간에 제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에반, 방금 아랍에미리트 내부 소식을 들었는데요. 한국 시스템에 대한 평가가 예상보다 훨씬 높다고 해요. 심지어 일부에서는 한국을 우선 협상 대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더군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한국을 경쟁 상대로 여기지도 않았는데 이제는 우선 협상 대상이라니요. 이런 급변하는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부다비의 화려한 야경이 평소와 다름없이 펼쳐져 있었지만 제게는 모든 것이 불확실하게 느껴졌어요. 지난 20년간 쌓아온 경험과 직감이 모두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국이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가 등장하면서 이번 프로젝트의 판세가 완전히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기존의 관례나 기대만으로는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다음 날 아침 저는 더 이상 수동적으로 상황을 지켜볼 수만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한국팀의 움직임이 예상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전략적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거든요. 이제는 직접 그들과 접촉해서 실체를 파악해야 할 때였어요. 호텔 로비에서 한국방산청 팀장인 김성호 과장을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에게 다가갔어요. 김 과장님, 안녕하세요. 혹시 시간이 되시면 잠깐 커피 한잔 하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김성호 과장이 정중하지만 경계하는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로버츠님. 죄송하지만 오늘 일정이 매우 빡빡해서요. 다음 기회에 뵙겠습니다. 그의 거절은 예의 바르지만 단호했어요. 저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말했습니다. 저희도 같은 업계에서 일하는 동료인데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이번 프로젝트에 대한 양측의 견해를 나누면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하지만 김성호 과장의 반응은 여전히 냉담했습니다. 로버츠님, 저희는 공정한 경쟁을 원합니다. 사전에 다른 업체와 협의하거나 조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고는 자리를 떠났어요. 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당황스러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는 제가 예상했던 반응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업체 간의 비공식적인 접촉이나 정보 교환이 일어나는 것이 일반적이었거든요. 하지만 한국팀은 철저히 독립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자신감 있게 행동하는 배경에는 분명 뭔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오후에 저는 아랍에미리트 현지 방산업체 관계자를 통해
한국팀의 동향을 파악하려 했어요. 알 아흐메드 디렉터는 제가 3년 전부터 알고 지낸 현지 업체 대표였습니다. 그는 한국팀과도 접촉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알 아흐메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에반, 한국팀은 다른 서구 업체들과는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그들은 로비나 정치적 접촉보다는 순수하게 기술적 우수성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한국의 전략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한국이 이미 이스라엘, 터키, 심지어 유럽의 일부 방산업체들과도 기술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이들은 단독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었던 거죠. 알 아흐메드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엘타 시스템즈와는 이미 상당한 수준의 기술 공유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한국의 AI 기술과 이스라엘의 센서 기술이 결합되면 정말 강력한 시너지가 날 것 같더군요. 저는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 연합을 구축하고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거든요. 이는 기존 서구 중심의 방산업계 질서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였어요. 그날 저녁, 저는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내부에서 한국의 제안이 단순한 기술 평가 차원을 넘어서 정책적 검토 단계로 격상되었다는 소식이었어요. 이는 곧 정부 최고 위층에서 한국 방안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의미였죠.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왕실과의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활용하는 것이었어요. 제가 5년 전부터 알고 지낸 알 나하얀 왕세제의 측근인 알 마크툼 고문과의 개인적 관계를 이용하기로 했죠. 알 마크툼 고문은 왕실의 대외 정책 자문을 담당하는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10년간 유학한 경험이 있어서 서구 문화를 잘 이해하고 있었고 특히 방산업계의 복잡한 이해관계에 대해서도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어요. 저는 그와의 사적 만남을 요청했습니다. 에미레이츠 팰리스 호텔의 프라이빗 라운지에서 이루어진 만남에서 저는 최대한 조심스럽게 화제를 꺼냈어요. 고문님, 이번 방공 시스템 프로젝트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알 마크툼 고문이 차를 홀짝이며 답했습니다. 에반, 무엇이든 말해보세요. 저는 심호흡을 한 뒤 말했어요. 솔직히 한국 업체가 갑작스럽게 끼어든 것에 대해 우려가 있습니다. 공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참여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의문스럽거든요. 알 마크툼 고문의 표정이 약간 굳어졌습니다. 에반, 당신이 말하는 공식 절차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저는 당황하며 설명했어요. 보통 이런 대형 프로젝트는 사전에 정해진 업체들만 참여하는 것이 관례잖아요. 갑작스러운 변수는 전체 일정에 혼란을 줄 수 있고요. 고문이 날카로운 시선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에반, 당신은 우리가 누구의 허락을 받아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우리는 주권 국가이고 우리의 안보는 우리가 결정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명한 경고의 뉘앙스가 담겨 있었어요. 저는 급히 말을 돌렸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단지 검증된 파트너와 함께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뿐이에요. 레드마운틴은 지난 30년간 중동 지역에서 완벽한 신뢰성을 보여왔잖아요. 알 마크툼 고문이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에반, 솔직히 말해보세요. 당신이 정말로 우려하는 것은 우리의 안보입니까? 아니면 당신들의 이익입니까? 그의 질문이 날카롭게 가슴에 박혔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때 고문이 계속 말했습니다. 어제 왕세제 전하께서 한국 시스템에 대한 상세 브리핑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매우 인상 깊어하셨습니다. 특히 미래 지향적 접근법과 기술 독립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요. 저는 점점 더 절망적인 기분이 들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시도해봤습니다. 하지만 고문님, 한국은 아직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의 경험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혹시 문제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을 질 수 있을까요? 미국과 같은 강력한 정부 지원도 없고요. 그 순간 고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잠깐 통화를 마친 후 그가 제게 말했어요. 지금 왕세제 전하께서 저를 부르고 계십니다. 한국 프로젝트 관련해서 긴급히 논의할 사안이 있다고 하시네요. 저는 마지막으로 부탁했습니다. 고문님, 혹시 가능하시다면 왕세제께 저희의 입장도 전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알 마크툼 고문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에반, 왕세제 전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충분히 검토하셨어요. 그리고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고문이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말이 저에게는 결정타였습니다. 로비의 시대는 끝났어요, 에반. 우리는 미래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날 저녁 피에르와 함께 호텔바에서 술을 마시며 상황을 정리해봤습니다. 피에르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말했어요. 에반, 왕실 라인까지 막혔다면 이제 정말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소식은 그 다음날 들려왔어요. 아랍에미리트 왕세제가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방공 시스템 프로젝트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발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어요. 기자회견에서 왕세제는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내다보는 기술을 선택할 것입니다. 어떤 외부의 압력이나 기존 관습에도 굴복하지 않을 것이며 순수하게 우리 국가와 국민에게 최선인 선택을 할 것입니다. 그의 발언은 명백히 기존 서구 업체들의 접근 방식을 비판하는 것이었어요. 특히 로비나 압력에 의존하는 구시대적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부분은 저에게 직접적인 타격이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저는 완전히 절망에 빠졌어요. 왕세제의 발언은 사실상 한국 선택을 기정사실화하는 것 같았거든요. 더욱이 그의 말 속에는 기존 서구 중심 질서에 대한 강한 거부감이 담겨 있었어요. 상황이 이렇게까지 악화되자 저는 더 이상 개인적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미국 정부 차원의 개입이 필요했어요. 저는 급히 아부다비 주재 미국 대사관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군사무관인 존 밀러 대령과의 만남은 대사관 내 보안구역에서 이루어졌어요. 밀러 대령은 제가 3년 전부터 알고 지낸 인물로 중동 지역의 군사 협력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번 상황의 심각성을 잘 이해하고 있었어요. 대령님, 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한국이 예상보다 훨씬 강력한 경쟁자로 떠오르고 있어요. 이대로 가면 정말로 계약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밀러 대령이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워싱턴에서도 이미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우려스럽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더욱 급박하게 말했습니다. 혹시 정부 차원에서 아랍에미리트에 압력을 가할 수 있을까요? 한미 동맹의 중요성이나 장기적 관계를 강조해서 말이에요. 밀러 대령이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어요. 이미 논의 중입니다. 하지만 아랍에미리트도 만만치 않은 상대예요. 그날 오후 놀랍게도 미국 대사 데이비드 레이놀즈가 직접 아랍에미리트 외무부를 방문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이는 매우 이례적인 움직임이었습니다. 보통은 이런 상업적 이슈의 대사가 직접 나서지 않거든요. 하지만 그 결과는 제가 기대했던 것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외무장관은 미국 대사에게 명확하게 말했다고 해요. 우리는 주권 국가로서 독립적인 판단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어떤 외부 압력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아랍에미리트 측에서 오히려 미국의 압력 시도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현지 언론에는 주권 침해 시도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여론도 급격히 악화되었어요. 설상가상으로 이런 상황이 오히려 한국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었어요. 아랍에미리트 국민들 사이에서는 외부 압력에 굴복하지 않는 정부에 대한 지지가 높아지고 있었고 한국은 압력을 가하지 않는 정직한 파트너로 인식되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절망적인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가 시작한 일이 이렇게 큰 외교적 파장을 일으킬 줄은 몰랐거든요. 더욱이 모든 대응이 오히려 한국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었어요. 그 주말 워싱턴에서 내려온 최종 지시는 더욱 절망적이었어요. 추가적인 압력 시도는 중단하고 상황을 더 이상 악화시키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사실상 포기 선언이나 다름없었어요. 저는 호텔방에 혼자 앉아 지난 며칠간의 일들을 되돌아봤습니다. 미국이라는 강력한 국가의 지원을 받고도 작은 나라 한국 앞에서 무력감을 느끼고 있다니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이번 프로젝트의 완전한 패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술력, 로비력, 정치적 압력 모든 카드를 써봤지만 결국 한국의 새로운 접근법 앞에서는 무력했던 거죠. 이제 남은 것은 최종 발표를 기다리는 일뿐이었습니다. 얼마 후 아부다비 국방부 대회의실에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각국 방산업체 대표들과 현지 언론진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모두 모인 가운데
최종 발표가 이루어질 예정이었어요. 저는 맨 앞줄에 앉아 있었지만 마음은 이미 체념 상태였습니다. 나하얀 국방차관이 연단에 올라서며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랍에미리트의 미래 방위를 책임질 차세대 통합 방공 시스템 사업자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선정 과정에서 우리는 순수하게 기술적 우수성과 미래 지향성만을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차세대 통합 방공 시스템 구축 사업의 최종 선정 업체는 대한민국 방산연합체입니다. 그 순간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예상했던 결과이긴 했지만 실제로 들으니 충격이 컸습니다. 국방차관이 한국 기술에 대한 극찬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제시한 AI 기반 통합 관제 시스템은 그야말로 혁신적이었습니다. 기존의 수동적 위협 탐지를 넘어서 능동적 학습을 통해 미지의 위협까지 예측하고 대응하는 기술은 현재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수준입니다. 특히 분산형 네트워크 구조는 기존 방공 시스템의 한계를 완전히 뛰어넘었습니다. 단일 지점 고장으로 인한 전체 시스템 마비라는 치명적 약점을 원천적으로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각 모듈이 독립적으로 진화하면서 전체 성능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는 구조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것은 극한 환경 적응 능력이었습니다. 차관이 목소리에 감탄을 담아 말했어요. 모래 폭풍이라는 최악의 조건에서도 성능 저하 없이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우리는 확신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사막 국가인 우리에게 필요한 진짜 기술이라고 말입니다. 한국의 모듈러 설계 철학도 탁월했습니다. 필요에 따라 무제한 확장이 가능하면서도 기존 장비와의 완벽한 호환성을 보장하는 구조는 장기적 운용,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성취를 넘어선 경제적 혁신이기도 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이 제시한 미래 비전이었습니다. 차관이 계속 설명했어요. 이들은 10년, 20년 후의 위협 환경까지 고려한 발전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양자 레이더 대응, 하이퍼소닉 미사일 요격, 심지어 우주 기반 위협까지 대비할 수 있는 확장성을 갖춘 시스템 설계는 가히 미래지향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연합체가 보여준 기술 독립성 확보 방안 역시 우리의 국가 전략과 완벽하게 부합했습니다. 단순한 무기 도입이 아니라 핵심 기술의 현지화, 전문 인력 양성, 그리고 지역 방산 생태계 구축까지 아우르는 종합적 접근은 다른 어떤 업체도 제시하지 못한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 찬사들을 들었습니다. 차관의 말 하나하나가 한국 기술의 우수성을 입증하고 있었어요. 더 이상 한국을 과소평가할 여지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을 넘어선 독창적 영역에 도달해 있었던 거죠. 발표가 끝난 지 일주일 후 저는 워싱턴 DC의 레드마운틴 본사에 앉아 있었습니다. 로버트 스미스 부사장과의 면담은 예상보다 따뜻했어요. 그는 저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번 경험을 통해 회사 전체가 배워야 할 것들이 많다고 했죠. 에반, 이번 일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어요. 세상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스미스 부사장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한국의 부상은 이제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우리도 변해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그들의 혁신적 사고방식은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스미스 부사장이 제게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서 말인데, 에반, 당신에게 새로운 제안이 있어요. 그가 책상 위의 서류를 제게 밀어주었습니다. 한국과의 기술 협력 가능성을 탐색해보는 건 어떨까요? 당신이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서류를 들여다보며 놀랐습니다. 한국의 주요 방산업체들과의 잠재적 협력 방안에 대한 예비 검토서였어요. 한화시스템, LIG넥스원, KAI 등의 이름이 보였습니다. 이것은 정말 예상치 못한 제안이었어요. 우리가 그들과 경쟁만 할 이유는 없잖아요. 오히려 협력을 통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거예요. 스미스 부사장이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혁신적 기술과 우리의 글로벌 네트워크가 결합되면 강력한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잠시 생각해봤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한국을 경쟁자로만 여겼는데 이제는 파트너로 바라보게 되었다니.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아이디어가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요. 특히 관심 있는 분야가 AI 통합 시스템이에요. 한국이 이번에 보여준 기술은 정말 혁신적이었거든요. 만약 우리의 하드웨어 기술과 결합된다면 저는 점점 더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스미스 부사장이 계속 설명했어요. 에반,
당신은 이번에 한국을 직접 경험해봤잖아요. 그들의 기술력과 사고방식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신이 이 프로젝트를 이끌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저는 서류를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니라 진정한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내용이었어요. 공동 연구개발, 기술 공유, 심지어 합작회사 설립까지 고려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측에서 이런 협력에 관심이 있을까요? 저는 궁금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독자적으로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는데 말이에요. 스미스 부사장이 웃으며 답했어요. 그것을 알아보는 것도 당신의 몫이에요. 그날 오후 저는 집에 돌아가서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이라 몇 주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어요. 하지만 아부다비에서 직접 경험한 한국의 실력을 생각하면 오히려 당연한 선택일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최희연 박사가 마지막에 한 말을 떠올렸습니다. 앞으로도 어디선가 만나게 될 것 같은데요. 그때는 좋은 동료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그 시간이 지금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스미스 부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부사장님, 한국 프로젝트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언제 출발하면 될까요? 그의 목소리에서 기쁨이 묻어났어요. 좋아요, 에반. 다음 주에 서울로 출발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아부다비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깔끔하고 효율적인 공항시설, 그리고 어딘지 모르게 역동적인 에너지가 느껴졌습니다. 서울 시내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 풍경을 바라봤어요. 현대적인 고층 빌딩들과 첨단 기술이 조화를 이루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는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호텔에 체크인한 후 저는 한국방산청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성호 과장이었어요. 아부다비에서 만났던 그 사람이었죠. 처음에는 약간 의외라는 반응을 보였지만 곧 정중하게 만남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저는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김성호 과장을 만났습니다. 그는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보였지만 이전보다는 훨씬 열린 자세였어요. 로버츠님, 협력 제안은 흥미롭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저는 진솔하게 말했습니다. 김 과장님, 솔직히 말하면 아부다비에서 한국의 기술력을 보고 정말 놀랐어요. 이제는 경쟁보다는 협력이 더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진심으로 한국과 파트너가 되고 싶어요. 김성호 과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로버츠님의 진정성은 느껴집니다. 하지만 협력이라는 것이 쉽지만은 않죠. 서로의 이익을 보장하는 윈윈 구조를 만들어야 하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어요. 물론입니다. 저희도 일방적인 관계는 원하지 않아요. 진정한 파트너십을 통해 함께 성장하고 싶습니다. 기술은 함께 나눌 때 더 강해진다고 생각해요. 김성호 과장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좋은 말씀이네요. 그렇다면 다음 주에 저희 기술진들과 정식 미팅을 가져보는 것이 어떨까요? 최희연 박사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저는 반가운 마음으로 답했어요. 그렇게 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최 박사님을 다시 만나게 되어서 기대됩니다. 이번에는 정말 좋은 동료로 만날 수 있을 것 같네요. 카페를 나서며 저는 서울의 거리를 걸어봤습니다. 사람들의 활기찬 모습, 끊임없이 변화하는 도시의 풍경, 그리고 미래를 향한 역동적인 에너지를 느낄 수 있었어요. 이제 저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아부다비에서의 패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이제는 경쟁이 아닌 협력을, 대립이 아닌 상생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짜 미래였던 것 같아요. 과거에는 무시당할지 모르지만 이제는 어디서든 당당한 대한민국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사연에 대해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